안녕하세요. 여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모기입니다. 밤마다 귓가에서 맴도는 그 소리에 잠을 설치고 가려움에 긁다 보면 상처까지 남기게 됩니다. 게다가 모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옮겨 건강에도 위협이 되곤 하죠. 시중에는 다양한 모기 퇴치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화학 성분이 걱정되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사용하기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서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로도 모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약품 대신 집안에서 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쫓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면서도 오랜 시간 검증된 지혜가 담긴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토마토 한 개가 모기를 막아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 속에는 토마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이 토마토에게 준 방어 수단으로 모기를 비롯한 여러 곤충들이 가장 싫어하는 향 중 하나예요. 모기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죠. 이들은 주로 우리 몸에서 나는 체온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땀 냄새에 이끌려 다가옵니다. 특히 밤에 잠들 때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이 모기에게는 마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초대장 같은 거죠. 하지만 토마토의 토마틴 향은 이런 신호들을 가려주면서 동시에 모기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1세인 그분은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시며 늘 깔끔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은퇴 후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여름이 되자 모기가 유독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시중에 파는 모기향을 피워봤지만 연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전자 모기 퇴치기도 써봤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토마토 한 개가 남았습니다. 버리기 아까워 그냥 머리맡 서랍 위에 올려두고 잤는데 그날 밤은 신기하게도 모기 소리 없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 생각하셨지만 며칠 더 시도해보니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저녁 토마토 한 개를 잘라서 작은 접시에 담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게 되었죠. 몇 주가 지나자 밤에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토마토를 모기 퇴치에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잠자리 근처에 두는 것이에요. 자를수록 향이 더 강하게 퍼지기 때문에 효과도 커집니다. 만약 야외 활동을 할 때라면 토마토 조각을 손목이나 발목 같은 곳에 가볍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모기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토마토 즙을 내서 스프레이 병에 담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한 개를 갈아서 물과 함께 거즈로 걸러낸 다음 침실이나 거실 곳곳에 뿌려주면 은은한 토마토 향과 함께 모기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토마토만으로도 정말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학 성분 없이도 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특히 아이들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기를 단순히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온 모기들은 구석구석 숨어 있다가 우리가 잠들 무렵 다시 나타나곤 하죠.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기들의 습성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유인할 수 있어요. 모기는 단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꽃의 꿀이나 과일의 단맛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비눗물을 함께 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누가 물에 녹으면 표면 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물 위에 떠 있던 작은 곤충들이 물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비눗물은 모기의 호흡기관을 막아서 질식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달콤한 향에 이끌려 다가온 모기가 비눗물에 닿는 순간 더 이상 날아오를 수 없게 되는 거죠.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이동철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9세인 그분은 30년 넘게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시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바쁘게 지내셨어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계시는데 작년 여름부터 화장실에 모기가 자꾸 생겨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라 모기들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방충망을 점검하고 틈새를 막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끈끈이 트랩도 써봤지만 미관상 좋지 않았고 화학살충제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웠죠. 그러던 중 아내분이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설탕과 비눗물을 섞어서 화장실에 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던 터라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컵에 물을 반 정도 담고 거기에 주방세제 몇 방울과 설탕 한 숟가락을 넣어 잘 섞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었어요. 첫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이틀째 되는 날 컵 안에 작은 모기 한 마리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화장실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물을 갈아주면서 계속 사용하니 한 달 후에는 거의 모기를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죠. 그분은 지금도 여름철이면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곳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베란다나 현관, 심지어 침실 구석에도 놓을 수 있어요. 설탕의 양을 조절하면 향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고 비누의 종류에 따라 지속 시간도 달라집니다.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진한 설탕물은 오히려 개미나 다른 곤충들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설탕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하고 비누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시나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모기의 행동 패턴과 생리적 특성을 정확히 이용한 방법이거든요. 무엇보다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들 수 있고 안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모기가 싫어하는 향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피는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계피 특유의 따뜻하고 달콤한 향은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주지만 모기와 진드기 같은 해충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계피 속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 성분은 모기의 후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쳐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게다가 계피는 천연 항균 작용도 있어서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재료를 선호하게 되는데 계피는 이런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재료예요. 향도 좋고 안전하면서도 효과까지 확실하니까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정옥자님의 경험을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74세인 그분은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며 아이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딸네 집 근처로 이사해서 어린 손주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 작년 여름 큰 고민에 빠지셨어요. 5살 된 손주가 자는 방에 모기가 유독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모기에 물리면 붓기도 심하고 가려워해서 밤에 자주 깨곤 했어요. 어린아이 방에 화학살충제를 사용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모기를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모기장을 쳐봤지만 아이가 답답했고 전기 모기 퇴치기는 미세한 소음 때문에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교직에 있을 때 한 학부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계피를 이용해서 모기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요리용 계피가 있어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계피 몇 개를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였어요. 그 물이 식은 다음 작은 스프레이병에 담아서 손주방 곳곳에 뿌려줬습니다. 침대 주변, 창문 근처, 옷장 앞 등 모기가 숨을 만한 곳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첫날 밤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모기 소리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손주도 밤새 깨지 않고 푹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새로운 모기 물린 자국이 없었습니다. 계피 우린물의 효과가 하루 정도 지속되어서 매일 저녁 한 번씩 뿌려주니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 손주방의 모기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계피 향도 은은해서 아이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잠들기 전에 기분 좋은 향이라며 좋아했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도 여름철이면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계피를 활용하는 방법은 우린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피 가루를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서 침실 곳곳에 걸어두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향이 더 오래 지속되고 습기가 많은 날에도 안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계피 스틱을 그대로 서랍이나 옷장 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향이 약해서 넓은 공간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계피의 장점은 모기 퇴치 효과뿐만 아니라 공간의 냄새까지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습하고 눅눅한 여름철에는 자연스러운 방향제 역할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혹시 계피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적당량을 사용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은은한 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답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껍질을 그냥 버리시나요? 특히 오렌지나 귤, 레몬 같은 감귤류 껍질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어요.
바로 모기를 쫓아내는 강력한 성분인 리모넨이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리모넨은 감귤류 특유의 상쾌한 향을 만들어내는 주성분이에요. 사람에게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향이지만 모기에게는 매우 불쾌한 자극이 됩니다. 특히 이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 모기들이 그 공간을 피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오렌지 껍질의 활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말려서 태우는 방법입니다. 껍질을 태우면 리모넨이 연기와 함께 빠르게 퍼져서 넓은 공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치 천연 모기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강원도 춘천에 사는 최성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6세인 그분은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하시며 야외 훈련에 익숙하셨지만 은퇴 후 가족들과 함께하는 캠핑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작년 여름 가족 캠핑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무렵부터 모기떼가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특히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서 울음을 터뜨리자 캠핑이 엉망이 될 뻔했어요. 급하게 편의점에서 모기향을 사려고 했지만 이미 문을 닫은 후였고 가져온 방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온 아내분이 점심으로 먹었던 오렌지 껍질을 모아두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어디선가 오렌지 껍질을 태우면 모기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며 한번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캠핑용 화로가 있어서 오렌지 껍질을 올려놓고 태워봤어요.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껍질이 타면서 나는 연기와 함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성가시게 달려들던 모기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30분 정도 지나자 텐트 주변에서 모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가려워하지 않았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캠핑을 갈 때마다 미리 감귤류 껍질을 말려서 준비해 가신다고 합니다. 오렌지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은 태우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껍질을 그대로 창가나 출입문 근처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며칠 지나면 말라서 효과가 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해요. 더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껍질을 잘게 썰어서 완전히 말린 다음 작은 주머니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린 껍질은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태우거나 우린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오렌지뿐만 아니라 레몬, 자몽, 귤 등 모든 감귤류 껍질이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몬 껍질은 리모넨 함량이 높아서 효과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구하기 쉬운 감귤류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태우는 대신 껍질을 우린 물을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껍질을 뜨거운 물에 30분 정도 우려낸 다음 그 물을 방 곳곳에 뿌려주면 은은한 감귤 향과 함께 모기 퇴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귤류 껍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고양이가 감귤류를 싫어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 보세요. 과일 껍질이 이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버리기만 했던 것이 이렇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환경도 생각하고 모기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아마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기해 보일 방법일 거예요. 바로 투명한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창가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 원리와 오래된 지혜가 만나서 만들어진 놀라운 해결책이에요. 모기는 시각에 매우 의존하는 곤충입니다. 특히 빛의 변화나 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물주머니가 햇빛이나 조명을 받으면 다양한 각도로 빛이 굴절되고 반사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빛의 패턴이 모기의 시각을 혼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을 천적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한 물주머니 표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빛의 움직임은 모기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빛의 패턴은 보통 위험 신호를 의미하거든요. 결국 모기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공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윤희정님의 경험담을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70세인 그분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꼼꼼하고 체계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셨어요. 은퇴 후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서쪽을 향해 있어서 오후가 되면 햇빛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에 모기가 유독 많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싶지만 모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방충망도 새로 교체해봤고 틈새도 모두 막아봤지만 여전히 모기는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화학살충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웠고 다른 방법들도 임시 방편에 그쳤어요. 그러던 중 아래층에 사는 이웃분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주머니를 창가에 걸어두면 모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던 터라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투명한 지퍼백에 물을 반 정도 담고 입구를 단단히 봉한 다음 문제가 되었던 서쪽 창문에 걸어두었어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2개를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첫날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틀째부터 확실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평소 같으면 오후 시간대에 창가 근처에서 모기 소리가 들렸는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본 결과 정말로 모기의 출현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모기를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안심하고 창문을 열어둘 수 있게 되었고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사라졌죠. 물주머니는 별도의 관리도 필요 없고 햇빛만 있으면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물주머니를 만들 때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우선 투명도가 높은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봉지는 빛의 굴절 효과가 떨어져서 효과도 줄어들거든요. 물의 양도 적절히 조절해야 해요. 너무 적으면 주머니가 납작해져서 빛의 굴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너무 많으면 무거워서 걸어두기 어려워집니다. 봉지 크기의 절반 정도가 적당해요. 걸어두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햇빛이나 조명이 직접 닿는 곳이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창문이나 베란다 출입문 근처가 가장 좋고 실내 조명 근처에 걸어두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도 필요 없고 약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설치해두면 몇 달 동안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무엇보다 완전히 안전해서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방법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토마토의 토마틴 성분, 비눗물과 설탕의 함정 효과,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감귤류 껍질의 리모넨, 그리고 물주머니의 빛 굴절 원리까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고 화학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모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모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토마토나 감귤류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그 껍질을 활용해 보시고 아이방이 걱정되신다면 계피 우린물을 사용해 보세요. 화장실이나 베란다처럼 특정 공간이 문제라면 비눗물 트랩을, 창가 쪽 모기가 많다면 물주머니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이번 여름은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지혜를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함께 지혜롭게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